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제암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류혜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저의 연구 주제는 초등 영어 교육에서 영어 그림책과 한국어 번역본의 활용에 대한 탐색으로서 특히 어휘 중심으로 실행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구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 연구를 진행한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교실 및 수업 환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4학년 저희 한 반 29명 중 24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에서 사교육이 아닌 학교에서 영어를 3학년 때 처음 접하였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문화 과정의 비율이 높으나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은 없고 현재 영어 수업은 영어 전담 선생님께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기초 영어 어휘량이 매우 부족하고 그에 반해 설문조사 결과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약 46%, 좋지도 싫지도 않은 학생 46%, 싫어하는 학생은 약 8%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영어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도 약 87%, 24명 중에 20명의 학생이 우호적인 답변을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영어 수업을 할 때 사용되는 게임이나 챈트, 다양한 활동이 주는 재미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영어 동화를 들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 75%의 학생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 및 어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영어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음을 고려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흥미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과연 영어 수준의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수업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교실에서 영어 그림책을 함께 읽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에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영어 그림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흥미를 갖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영어 그림책과 내용 이해를 위해 같은 내용의 한국어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영어 그림책과 한국어 그림책, 즉 번역본을 동시에 활용하는 수업이 학생들의 어휘력 신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두 번째, 이러한 방식의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 태도, 즉 흥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문을 갖고 연구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인지 처리의 방식을 상향식과 크게 하향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는 상향식 및 하향식 읽기 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어휘 습득 및 내용 이해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수업을 통해서 어휘력을 신장시키고 그림책의 전체적인 내용 파악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향식 읽기의 방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수업의 방향성에 있어서 개별 수업이 그림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존의 경험을 떠올리고 내용을 예측하며 영어책을 먼저 접함으로써 한국어 의미를 유추해가는 큰 과정은 하향식 읽기의 방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읽기 전 활동으로서 그림책을 통해 그림을 보고 내용을 예측하는 과정은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존의 스키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궁금증을 유발하여 읽기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흥미도와 집중도 향상을 위해서 영어 버전을 먼저 읽은 뒤에 한국어 버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패턴이 있는 이야기책이 초등학교 영어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 문해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참고할 수 있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는 5, 6학년 영어학습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수업에서 어휘나 문장 읽기 능력, 문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이 선행 연구를 참고함으로써 교실에서 이야기책을 활용한 수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 대상은 4학년 한반 남녀 학생 24명으로서 기간 및 절차를 보시면 7월 12일부터 23일 총 4차시의 수업, 대면 수업 1회, 온라인 줌 수업 3회로 진행하였습니다. 큰 연구의 틀은 케미스 앤 맥타게트의 Cyclical AR 모델을 활용한 실행 연구로서 계획, 실행, 관찰, 성찰의 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 과정에 적합한 어휘 및 해당 어휘와 관련된 그림책을 선정하여 수업 방법을 계획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일상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단어인 요일과 음식을 중심으로 에릭 칼의 The Very Hungry Caterpillar, 배고픈 애벌레라는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교실 내에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림책,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을 번갈아 가며 전체 교실에서 함께 읽고 수업 중 학생의 참여 태도를 관찰하고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 수업 및 일반화를 위한 성찰을 진행하였습니다. The Very Hungry Caterpillar라는 그림책은 이렇게 영어 버전으로도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한국어 버전으로도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한국어 버전으로 첫 부분에 이렇게 애벌레는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월요일 사과를 1개 먹었습니다. 영어 버전을 또 살펴보자면 한 장을 이렇게 넘기면 애벌레가 사과를 먹고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형태로 조작을 할 수 있는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He started to look for some food. On Tuesday, he ate through 2 pears, but he was still hungry. 이것처럼 각 요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들 그리고 각 그림과 매칭되는 음식들이 하나씩 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큰 이야기는 이 애벌레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을 지나 또 그 다음 한 주가 되면서 많은 것들을 먹고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책입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크게 관찰과 사전 설문조사 그리고 사후 설문조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관찰은 수업 전중후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를 수업 중에 관찰하고 또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해당 그림책과 관련된 기초 어휘, 즉 요일과 과일과 관련된 어휘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고 영어 및 학교 영어 수업에 대해 본래 학생이 가지고 있던 태도, 그리고 학교 영어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해당 그림책과 관련해서 어휘를 실질적으로 습득하였는지, 이런 수업 방식을 통해 영어 학습에 대해 갖게 된 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로 조사하였습니다. 수업 단계 및 학습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1차시에서는 관련 어휘와 관련된 사전 지식을 조사하고 읽기 전 활동으로는 함께 그림책 표지를 살펴보고 어떤 작가인지 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림책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차 시에서의 진행한 읽기 활동은 영어 버전으로만 읽어주고
인상 깊은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인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 읽은 이야기에 대해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차 시에서는 이렇게 영어로만 읽어주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을 마친 뒤에 2차 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읽은 책에서 생각나는 장면을 이야기를 나눈 뒤에 한국어 버전을 먼저 그리고 영어 버전을 차례로 읽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읽은 뒤에는 이해된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3차 시에서는 반대로 영어 버전을 먼저 그 다음 한국어 버전을 읽고 읽기 후 활동으로는 기억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4차 시에서는 영어로만 동화책, 그림책을 읽어보았고 읽고 난 후에 전체적인 소감 그리고 알게 된 어휘를 설문조사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로 관련된 어휘 습득도가 향상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서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된 요일과 과일, 그 밖에 알게 된 영어 어휘를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 사후 검사는 해당 어휘를 떠올려 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철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한글로 본인이 기억하는 발음 그대로를 적을 수 있도록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본래에는 이 사후검사, 사전검사를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들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급작스럽게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업의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여서 이런 사전 사후 검사를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24명 중에 총 15명의 학생, 약 62.5%의 학생이 1개 이상의 어휘를 습득하였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약 3.2개인데 하나도 습득하지 못한 학생이 9명이 있었으나 학생들이 이 38%의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62.5%의 학생 같은 경우는 각자 1개에서 3개, 그리고 4개에서 6개, 마지막으로 7개에서 9개까지도 어휘를 습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태도에 관한 관찰은 첫 번째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서는 특히나 학생들이 큰 흥미와 집중도를 보였는데, 사전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 4차 시의 수업 중에 1, 2차 시 수업의 경우에는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던 반면에 수업이 점차 반복되면서 흥미가 떨어지는 모습과 함께 집중도 역시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제가 작성한 교수 일지와 학생 인터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1차 시의 경우 온라인 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실물책을 보여주면서 책을 읽어줄 계획이었으나 학교 내 확진자 발생으로 급하게 수업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고 보통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집중도와 흥미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김한땡이라는 학생의 경우는 심각한 학습 부진을 보이는 학생으로 줌 수업 중에도 간혹 돌아다니거나 누우려고 한다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 진행 내내 큰 관심을 보이며 수업에 참여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시 수업의 경우 지난 시간 영어로만 책을 읽어준 상태에서 기억나는 그림책의 장면들과 어떤 이야기였는지 예측하여 이야기 나누는 읽기 전 활동에서 활발한 참여와 적극적인 발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글 버전이 4학년 아이들 수준에서 굉장히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영어 버전으로 읽었을 때에도 지난 수업과 같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몇몇 학생들 경우는 소리내어서 재미있다 혹은 드디어 한국말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뜻을 알게 되어서 속이 시원해졌어 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3차 시수업 같은 경우 영어 버전을 읽은 후 한국어 버전을 읽어주었는데 이미 아이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지난 시간에 비해 집중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버전 역시 지난 2차 시에 비해서 집중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4차 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 수업 후에 한국어 버전을 굳이 읽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영어 버전만 읽어주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이 실물책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지 실물책이나 그림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확연히 조금은 높아졌지만 지난 시간 1, 2차 시에 비해서는 내용에 대한 관심은 조금은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연구 결과를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그림책을 이용한 수업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약 83%의 학생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 특히 단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한 학생은 13명으로 동일한 대답을 준 학생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마지막 결론 및 성찰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본 연구를 통해 어휘를 듣고 이해하기 및 말하기 부분에서 유의미한 어휘 습득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구상하였기 때문에 4가지 언어 기능을 모두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쓰기 및 읽기 기능 향상을 위한 수업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같은 그림책을 활용하는 수업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흥미도와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잃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어휘 습득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본 그림책의 경우 읽기 후 활동으로 학습한 단어를 활용한 그림 카드를 만든다든지 혹은 같은 제목, 예를 들어 The Very Hungry 김 땡땡과 같은 학생들 개개인이 작은 책을 만드는 등의 활동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접목한다면 읽기 및 쓰기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도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생들이 그림책에 제시되는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기 때문에 그림책을 선택할 때 그림책 내에 사용된 모든 어휘에 대한 교사의 진중한 검토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어줄 때에도 제가 타겟으로 삼았던 어휘는 특히 요일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단어가 쓰였는지 아니었는지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학생들은 자신이 의미 있게 들은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용된 어휘들에 대해서 진중하게 검토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읽기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달 방식을 또 다양화한다면 그림책 읽기 자체에 대한 흥미도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찰 및 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에 학생들이 큰 집중도를 보인다는 것은 다른 교과의 수업을 통해서도 분명 알고 있었지만 영어 교과에서 시도해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큰 집중을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연구자 스스로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방식의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책의 내용과 거기에 사용되는 어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 및 그림을 바탕으로 그림책을 선정하는 데에 사전 준비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요일을 영어로 말해본 학생 중에 one day, two day라고 표현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Monday, Tuesday가 전달되는 부분에서 본인의 유추가 더해지지 않을까라고 짐작하였는데, 이처럼 새로운 음성 언어를 제시할 때 학생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어휘 습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세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욱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수업이 국어 교육 과정에 반영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책 읽기를 활용한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이 영어 교과에서도 충분히 접목이 가능하고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언어 성장을 촉진하는 데 받침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제 실행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이 세밀한 부분에서의 조정은 필요하겠으나 온라인과 대면 수업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업 현장에서 고려할 가치를 가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실행 연구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